네, 이번 주 중국의 이제 왕이 부장이 방한한다는 소식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또 면담 예정도 돼 있고 한한령의 해제, 사드 이후에 묶여있던 그런 중국과의 관계들, 그래서 화장품, 엔터, 소비 이쪽으로 지금 주목 시선이 좀 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위해서 애널리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미디어 엔터 애널리스트 한상욱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이렇게 하면은 상징적인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 먼저 해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와의 협업 강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부터 3년간 21편 이상의 작품에 대해서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는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더 나아가가지고 넷플릭스가 CJ ENM이 보유하고 있던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 4.99%에 대해서도 인수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계약 조항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게 답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3년간 21편, 1년에 7편 정도가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넷플릭스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또 반영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유는 이미 넷플릭스의 스튜디오 드래곤이 넷플릭스에 판매를 하고 있던 작품이 1년에 6편 이상 이미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왜 그럼 이것에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넷플릭스가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좀 투자가 단행됐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을 지나서 이제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 컨텐츠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국내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한국 컨텐츠의 가격 자체가 인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컨텐츠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좀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이라면 결국엔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풀리게 되면은 결국엔 중국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지금 컨텐츠들이 보강할 만한 게 애매모호하니까 한국 컨텐츠들, 네, 그중에 이제 드라마의 강자인 한국, 이런 넷플릭스의 결정은 한국 드라마를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받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해석을 해도 될 무리가 없겠죠? 네,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러면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아시아 시장에 언제 진출할 것인가 또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넷플릭스 같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일부 아시아 국가에 이미 진출을 해 있는 상태고요. 더 나아가서 본다면 이제 디즈니라던가 이런 업체들이 이제 신흥국으로 볼 수 있는 인도네시아라던가 아니면 인도 이런 시장에서 얼만큼 빠르게 진출할 것인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디즈니의 언급 자체를 봤을 때는 2021년 정도로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출하는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출하는 시기에 앞서서 컨텐츠를 수급할 것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빠르다라고 생각했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국내 컨텐츠에 대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수급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내의 이 제작사들의 가장 큰 맹점은 자본에 대한 그 부담감일 텐데요. 대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겠지만 넷플릭스가 이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 넷플릭스한테 손을 내민 것은 안정적인 판매가 되면서 제작비 부담은 좀 많이 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드라마를 제작해서 판매했을 때 수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편성 매출이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편성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국이 그러니까 TVN이라던가 아니면 SBS 이런 채널들에서 편성을 하는 조건으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제작비의 일부가 되겠고요. 이게 많아야 한 40에서 60%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60%다라고 했다면은 이 부분은 이제 PPL이라고 하는 간접 광고를 통해서 일부를 좀 회수를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해외 판매
를 통해 가지고 제작비를 충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해외 판매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여부를 사실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우려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일단은 판매를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편수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개별 컨텐츠, 그러니까 개별 드라마에 대한 제작비를 이제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큰 제작사들이 1년간 집행할 수 있는 제작비를 어떻게 각 작품마다 이렇게 분배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수익성 자체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제작비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내려가는 추세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협업 소식이 나왔던 지난 11월 22일날 주가가 이렇게 한번 소스 꽂혔다가 주르륵 밀려 버렸단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겠는데 킹덤 얘기가 조금 있긴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킹덤의 이제 흥행이 약간 부진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 흥행의 부진이라기보다 네. 킹덤이라는 작품보다 사실은 아스달 연대기. 아스달 연대기. 네. 그 킹덤은 A 스토리였고요. 맞아. 네. 아스달 연대기가 연대기. 이제 시즌 1이 올해 방영을 했고 네. 내년에 시즌 2가 방영을 안 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작 작품이었고 시즌 1에서의 이제 고정비라고 할 수 있는 세트장이라던가 그렇죠. 세트를 재활용하는 네, 들어갔기 때문에 시즌 2가 이제 방영만 하게 되면 이익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봤던 부분인데 그런 노이즈가 조금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노이즈보다도 사실 넷플릭스의 이제 지분 판매까지 됐던 부분을 감안해서 좀 보시면 결국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이슈를 제외하고 나서 본다면 결국에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지분을 봤을 때 CJ E&M이 70% 이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지분을 SI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하겠다라고 했던 거였는데 가장 우리가 기대했던 전략적 투자자죠.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언급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장기적인 계약 조건까지 나오다 보니 스튜디오 드래곤의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무언가의 모멘텀 자체가 좀 부재한 게 아닐까라는 좀 우려를 좀 나타낸 게 주가에서 좀 반영이 됐다라는 좀 판단입니다. 그렇다면은 신작 모멘텀. 신작 뭐 좀 제작하고 있는 게 있네? 사실 지금 뭐 앞에서도 좀 말씀이 있었지만 네. 4분기에 사실 이렇다 할 작품들에 대해서 3분기부터 이어지면서 흥행을 한 작품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입니다. 뭐 컨텐츠의 특성상 모든 작품이 흥행을 할 수 없죠. 그런 그렇죠. 특징도 있지만 일단은 기대할 수 있는 대작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12월 이제 중순부터 방영이 되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손예진과 현빈. 사랑의 불시착이요? 네, 사랑의 불시착이고 이제 현빈과 손예진이 주연을 맡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 또 이거 약간 남북 얘기가 좀 있나 보네. 네, 맞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그냥 현빈은 이제 북한의 장교고요. 손예진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재벌. 어느 정도 노출된 내용이죠? 네, 너무 다 얘기해버리면 예고편에서 다 나온 때문에. 얘기여서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북한에 불시착을 하게 되면서 시작되는 러브 스토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흥미롭네요. 네, 흥미로운 상황이기 해외에서는 우리 남북 분단에 대한 저런 내용들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전 세계에서 남북 분단, 그러니까 국가가 나눠져 있는 게 특수한 굉장히 상황.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일단은 거기에 이제 군인이라는 소재 자체가 사실 뭐 아시겠지만 태양의 후예라던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국 군인에 대한 약간 이미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북한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네. 뭐 컨셉상으로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작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게요. 단순하게 이제 작품이 흥행을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전략적으로 어떠한 걸 통해서 또다시 성장을 할 것인가에 더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합니다. 네. 그 성장의 모멘텀은 결국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고요. 이번에 뭐 라이브라는 작품의 라이브? 네, 드라마 라이브입니다. 라이브라는 작품이었고요. 그 라이브의 리메이크 판권이 미국에 판매가 됐는데 단순하게 리메이크 판권에서 판매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작품, 그러니까 국내의 제작진이 미국에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작품이 실제로 드라마화돼서 미국 시장에서 방영이 되냐 안 되냐의 여부가 단순하게 사랑의 불시착이라든가 이런 4분기의 실적 모멘텀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신작 기대감이 좀 있군요, 아직은. 네, 여전히 많습니다. 좋습니다. 자, 나머지 다른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들도 좀 빠르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SM, 뭐 이런 또 굵직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SM은 요즘 동향이 어떻습니까? 사실 SM의 이제 가장 큰 기대라고 할 수 있는 건 슈퍼엠이라는 이제 그룹이
데뷔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슈퍼엠? 네, 슈퍼엠이고요. 이 슈퍼엠이라는 가수는 국내에서 활동을 하는 가수가 아니고요. 이제 아이돌을 미국 제가 시장, 정확히 요즘 잘 몰라가지고. 예.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룹이고 소위 말해서 K-팝 어벤져스라고 불리고 있는 그룹이거든요. K-팝 어벤져스. 이유는 뭐냐면은 각 그룹별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던 아티스트들이 차출돼서 만들어진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프로젝트 같습니다. 기업 그룹 같은 뭐 그런 네, 건가요? 컨셉은 프로젝트랑 동일하지만 실제적으로 프로젝트 그룹은 아니고요. 뭐 향후 앨범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북미 시장을 이제 공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SM이 이런 아티스트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다른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그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돌의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 라인업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젝트성 그룹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 시장까지도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거에서 모멘텀이 나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저렇게 아이돌 그룹이 장기 롱런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만의 그 독특한 아이돌 그룹의 시스템이라고 들었는데 한 10년씩 연습 생활을 해도 계속 꾸준히 하는 근성이라고 좋게 얘기하면 근성이고 맞습니다. 예, 다양한 그 파이프라인은 아니죠. 제약바이오가 아니기 때문에. 뭐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은 하고는 그렇게 있습니다. 할수 왜냐하면 있어요. 네. 연습생이라는 것이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네. SM 그룹 내에서 이렇게 잘 하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그룹을 미국 진출용으로 아까 뭐라 그랬지? 무슨 M? 슈퍼엠입니다. 슈퍼엠. 예. 자, 그런데 SM은 상대적으로 신인 그룹들이 좀 부재한 게 약점이 또 지적으로 되고 있던데요. 네, 변화가 맞습니다.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변화를 위해서 내년에 2개의 그룹이 데뷔를 할 것이다. 보이 그룹 하나, 뭐 걸그룹 하나 데뷔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시겠지만 동방신기라는 그룹만 보시면 정말 10년이 넘었죠. 그렇죠. 그렇게 활동을 했던 아티스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사실상 SM이 신인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부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엑소 이후로도 이렇다 할 좀 성과를 내어주고 있는 아티스트가 사실 부재한 상황인 것도 한계이긴 하죠. 네, 슈퍼주니어, 뭐 소녀시대, 네. 샤이니, 동방신기 뭐 맞쪽 있군요. 네, 맞습니다. 저게 전체 이제 SM의 소속 그룹이고요. 여기서는 진짜 NCT랑 엑소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미 재계약을 다 한 번씩은 한 그룹이라고 보시면 얼마나 또 라인업이 좀 올드하다고 표현을 하기 좀 그렇긴 그렇군요. 하겠지만 네. 좀 오래된 아티스트들이 많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하진 못한 게 약점이군요, 아직. 네, 맞습니다. 자, SM 봤고요. 그다음에 JYP 엔터. 요즘 또 신진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여의도에서는 인구에 또 많이 회자됩니다. 다른 그런 기타 그룹사들의 노이즈를 좀 피해갔던 네, 맞습니다. 가장 네. 많이 피해갔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을 좀 본다면은 JYP는 유일하게 엔터 본업에만 좀 충실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뭐 최근 논란이 있었던 거 보면은 이제 SM 같은 경우에 주주서한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SM 같은 경우에는 FMB라던가 이런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YG 같은 경우에도 제작이라고 해서 드라마 쪽을 좀 제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JYP 같은 경우에 퓨어한 엔터 업계로서 좀 주목을 되고 있고 K-팝이 성장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JYP의 레버리지가 가장 높을 수 있지 않냐 엔터만 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측면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JYP 같은 경우에는 JYP를 언급할 때 트와이스를 빼놓고 말할 수가 사실 없죠. 그렇죠. 네.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을 넘어서 일본에서의 이제 국민 아이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와이스는 그냥 일본에서 돈을 잘 벌어주는 친구들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JYP의 이제 신인 그룹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지라는 친구들. 있지. 네. 네. 있지라는 친구들이 이제 나와줬고요. 요 친구들이 앨범 판매가 트와이스의 초기 앨범 판매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앨범 판매를 통해 갖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팬덤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를 보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앨범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향후에 트와이스만큼 국내에서 인지도를 올릴 가능성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JYP를 또 말씀드리면서 꼭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걸그룹의 명가라고 불리거든요. 네.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적으로 보이그룹은 조금 힘이 약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2PM, 2AM이 있었지만 사실 1위를 하지는 못했던 그룹이고요. 이번에 이제 좀 주목을 하는 그룹은 사실 스트레이키즈라는 친구들입니다.
어떻게 돼요?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 키즈. 네, 스트레이키즈라는 친구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이트 키즈. 네, 스트레이 키즈. 네,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어렵네요. 네. 예. 스트레이 키즈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고요. 10대 이제 데뷔를 하고 이제 3년 차 정도 된 것 같은데 10대 후반의 나이를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작사 작곡을 다 하는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BTS 같은 경우는 음악을 작사 작곡을 다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스트레이키즈라는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차면서 연차가 늘어나면서 작사 이제 작곡의 역량이 좀 확대가 됨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정말 싱어송라이터로서 그리고 아이돌이지만 음악을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스트레이키즈가 JYP가 부재했던 보이 그룹의 약점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좀 그룹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스트레이 키즈라고 하는 신진 그룹을 또 준비하고 있는 JYP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미 데뷔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데뷔했어요? 있다기보다 네. 이제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팬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이제 음악적으로 이제 뽑아내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BTS를 만들었던 하나의 사례였기 때문에 네. 스트레이키즈도 작사 작곡의 역량을 해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이제 음악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팬들 그리고 팬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주가는 아직은 좀 심드렁한데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니까 뭐 세계 기업 스튜디오 드래곤, 뭐 SM, JYP 엔터테인먼트 물론 그 밖에 또 엔터테인먼트가 있지만 약간 타피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뭐 이 한상욱 연구원이 좀 보시는 기업? 제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네. 일단 SM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로 나아가야 되는 과정에 있고요. 이제 K-팝이나 K-컨텐츠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을 정말 직접적으로 공략을 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 혹은 아티스트가 어디 있는가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슈퍼엠이라는 그룹의 이제 성과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갔고요. 앨범 판매도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11월부터는 이제 미국에 투어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투어를 할 정도가 되려면 국내에서는 팬덤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이미 그렇게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팬덤이 확보된 상태다라는 걸 좀 증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네. 사례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SM 이제 아티스트 라인업이 국내 최대이고요. 향후로도 프로젝트성 그룹이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대부분의 K-팝의 특징이 이제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그룹의 멤버들이 솔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앨범 판매라던가 콘서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SM에 대한 뭐 논란 중에 하나, 뭐 약점이라고 취약점으로 뽑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그 엑소의 군입대가 내년부터 다시 본격화된다라는 측면인데 그걸 떠나고 보더라도 엑소의 멤버들이 솔로 활동을 통해 갖고 앨범 판매량을 상당히 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멤버가 군대를 간다고 하더라도 SM의 활동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할 거는 없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섹터를 또 자세히 한번 들어봤고요. 뭐 지금 주가는 당장 움직이지 않더라도 향후에 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상웅 애널리스트가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